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북풍이 준 선물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몸이 아픈 엄마와 함께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어렸지만 아픈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엄마, 아침에 먹을 밀가루를 가지러 창고에 다녀올게요. 그러렴. 소년은 창고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를 그릇에 모두 담아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북풍이 휘몰아치자 순식간에 밀가루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안 돼, 돌아와. 밀가루가 없으면 아침을 먹을 수 없다고. 소년은 북풍에 날아가는 밀가루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지요. 안 되겠어. 북풍한테 가서 밀가루를 찾아와야겠어. 그렇게 소년은 북풍을 찾아 북쪽 산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소년은 한참을 걸은 후에야 드디어 북풍을 만날 수 있었지요. 북풍님, 계세요? 작은 꼬마가 왜 이곳까지 온 거지? 북풍이 말을 하자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소년은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무서웠지만 용기 내어 북풍에게 말했어요. 아침에 산 아래 마을에서 북풍님이 가져간 밀가루를 다시 되찾으러 왔어요. 그러니 밀가루 주세요. 밀가루? 하지만 지금 나에겐 밀가루가 전혀 없는걸? 미안하구나. 그럼 어떡해요? 그 밀가루로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엄마와 함께 먹어야 하는데. 그럼 대신 이걸 주마. 북풍이 소년에게 건네준 것은 그저 평범한 식탁보였어요. 이 식탁보를 펼치고 나서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렴 이라고 말하면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진단다. 알았지?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북풍님. 소년은 북풍에게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지요. 그 사이 날이 저물어 버려 소년은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소년은 배가 고팠지요. 아참! 아까 북풍님이 준 식탁보가 있었지? 소년은 식탁보를 꺼내 펼쳤어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러자 북풍의 말대로 소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탁보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나타났어요. 소년은 기뻐하며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지요. 엄마가 이 식탁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소년은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소년이 잠들자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 북풍이 준 식탁보를 똑같이 생긴 식탁보로 바꿔놓고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소년은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북풍님이 밀가루 대신 준 식탁보인데 이걸 펼치고 주문을 말하면 음식이 차려져요. 어머, 정말 신기한 식탁보구나. 소년은 엄마와 함께 곧바로 식탁보를 펼치고 주문을 외웠지요.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렴. 그러나 어제처럼 신기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식탁보야,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렴. 음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자 소년과 엄마는 실망했지요. 화가 난 소년은 다시 북풍에게로 갔어요.
북풍님, 계세요? 다시 소년을 본 북풍이 깜짝 놀랐지요. 여긴 왜 또 온 거니? 북풍님이 주신 식탁보를 펼치고 아무리 주문을 말해도 음식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 그냥 제 밀가루를 돌려주세요. 진짜니? 그럴 일이 없는데. 미안하다. 지금은 밀가루가 없으니 대신 금화를 만드는 염소를 주마. 염소야, 금화를 다오 라고 말하면 된단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염소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다시 날이 저물어 버려서 처음에 갔던 그 여관에서 하룻밤을 또 지내야 했지요. 소녀는 북풍의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염소가 진짜 금화를 만드는지 한번 봐야겠어. 염소야, 금화를 다오. 소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염소가 금화를 하나 둘 뱉어내기 시작했지요. 이야, 금화다, 금화. 소년은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 또한 누군가 지켜보며 소년이 빨리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년이 깊은 잠에 빠지자 몰래 들어온 누군가가 소년의 염소를 다른 염소로 바꿔놓고 서둘러 나갔어요. 다음 날 집에 도착한 소년은 엄마와 함께 염소에게 주문을 외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다시 북풍을 찾아간 소년은 염소 대신 다시 밀가루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북풍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낡은 지팡이 하나를 소년에게 건네주었지요. 이 지팡이를 보고 지팡이야 때려라 하고 외치면 네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때릴 테니 명심하렴.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소년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그 여관에 갔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분명 여기서는 음식도 나오고 금화도 나왔는데 집에만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은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려봐야겠어. 소년이 잠든 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몰래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 소년이 외쳤지요. 지팡이야, 때려라! 그러자 지팡이가 몰래 들어온 누군가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지금껏 소년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들어왔던 사람은 바로 여관 주인이었어요. 어서 내 식탁보와 염소를 돌려주세요. 아이고, 아파라. 항복이라고. 여기 있다. 어서 가져가렴. 지팡이야, 멈춰. 결국 여관 주인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년에게 진짜 식탁보와 염소를 돌려주었어요. 온몸을 흠씬 두들겨 맞은 여관 주인은 그제서야 후회했지요. 소년은 식탁보와 염소와 지팡이를 들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식탁보를 펼쳐서 식탁보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렴 이라고 말하자 온갖 진수성찬이 염소에게 염소야, 금화를 다오 라고 말하자 금화가 우수수수 떨어졌지요. 이 모습을 보고 소년과 엄마는 무척 기뻐했어요. 아,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팡이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이불 털 때나 쓰였다네요.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한 왕국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기쁜 마음에 파티를 열어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지요. 단 한 사람만 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였어요. 요정들도 공주에게 다가와 축복을 내려주었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정이 공주에게 축복을 내리려던 그 순간,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감히 나만 빼놓고 파티를 열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사악한 마녀였지요. 마녀는 공주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공주는 16살 생일에 뾰족한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왕과 왕비는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아직 축복을 내리지 않은 요정이 말하였어요. 아직 저의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주님은 바늘에 찔려도 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잠이 들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만이 공주님을 깨어나게 할 수 있어요. 왕과 왕비는 그 후로 성 안의 모든 뾰족한 물건들을 없애버렸어요. 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나 어여쁜 아가씨가 되었지요. 드디어 공주의 16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드르르 드르르. 공주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이끌려 탑의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탑 꼭대기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보니 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계셨어요. 물레를 처음 본 공주는 신기해하며 할머니께 물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건 물레라는 거예요. 옷감을 만들 때 쓰는 기계랍니다.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공주는 물레를 돌려보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이내 물레의 뾰족한 바늘에 찔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잘 자거라 공주. 그 할머니는 다름 아닌 사악한 마녀였던 거예요. 사악한 마녀가 사라지고 잠이 든 공주를 본 세 번째 요정이 말하였어요. 공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실 때 놀라지 않도록 성 안에 있는 모두를 잠재워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잠에 들었어요. 잠들어버린 성의 소식은 이웃 나라들에도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구하기 위해 도전하였지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에 막혀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요. 한참의 시간이 흘러 이웃 나라의 한 용감한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무시무시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잠들어 있는 공주가 보였지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왕자는 공주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입맞춤으로 공주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공주와 함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왕자와 공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잠에서 깨어난 모두가 둘의 사랑을 축복하였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학과 공작새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어느 숲속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공작새가 살고 있었어요. 공작새보다 더 멋진 깃털을 가진 새는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새들이 공작새의 깃털을 부러워했지요. 공작새야, 너는 어쩜 그렇게 깃털이 예쁘니? 맞아, 공작새의 깃털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난다니까.
우리도 공작새 같은 아름다운 깃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도 화려한 내 깃털이 탐나지? 하지만 내 깃털 몇 개 갖는다고 너희들이 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바로 내가 새들의 여왕이라고. 호호호호. 깃털 좀 아름답다고 잘난 척은? 아니야, 그건 공작새 말이 맞아. 공작새보다 더 아름다운 새는 없을걸? 공작새는 다른 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숲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요. 공작새가 강가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 처음 보는 새인데 저 새는 누구야? 목과 다리가 어쩜 저렇게 길지? 공작새는 그 새에게로 다가갔어요. 안녕, 처음 보는 새 같은데 넌 누구니? 안녕, 난 학이야. 넌 공작새 맞지? 처음 보는데도 나를 알다니. 역시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내 모습 때문인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운 깃털을 가진 새는 나밖에 없을걸? 안 그러니 하가? 그렇구나. 참 아름다운 깃털이네. 하지만 학은 다른 새들처럼 공작새의 깃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강 저편으로 걸어갔어요. 공작새는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는 학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어라? 내 깃털을 보고도 부러워하질 않는다고? 이상하네. 다른 새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말이지. 공작새는 다시 학에게로 다가가 날개를 더 활짝 피며 깃털을 뽐냈답니다. 학아, 너는 내 아름답고도 화려한 깃털들이 부럽지 않니?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고 반짝이는데? 별로 부럽지 않은걸? 학의 말에 공작새는 화가 났어요. 뭐라고? 너의 깃털색은 우중충하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거 알고 있니? 그리고 머리털은 왜 이렇게 빨갛니? 이상하게 말이야. 하지만 학은 공작새의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공작새야. 내 깃털들은 너처럼 화려하지도 눈부시게 빛나지도 않아. 게다가 머리에 빨간 털은 이상하기까지 해.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난 너의 화려한 깃털이 전혀 부럽지 않아. 거짓말! 다른 모든 새들은 날 부러워한다고. 그런데 넌 내가 안 부럽다니? 참으로 우습구나. 그때였어요. 갑자기 학이 긴 날개를 펼친 후 공작새 위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난 눈부신 깃털들보다 긴 날개로 하늘 높이 나는 것이 더 좋아. 내가 가고 싶은 세상 이곳저곳을 마음껏 갈 수도 있고 말이야. 공작새는 학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넌 화려하고 눈부신 깃털로 대체 무얼 하니? 다른 새들한테 뽐내며 걷고 자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니? 공작새는 그제서야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후로 공작새는 더 이상 다른 새들에게 자신의 깃털을 자랑하지 않았답니다.